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1분 30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전격 분석해보는 코너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 어떤 인물 알아볼까요? 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요즘 좀 뉴스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다음 달 3일에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의 14개 주 경선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이걸 이제 슈퍼 화요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경선에 참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현지 시간 22일에 아시다시피 네바다주 경선을 앞두고 TV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 거기 이제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링 위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이 토론회 직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블룸버그 전 시장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제치고 2위까지 오르는 이런 조사까지 나와서 분위기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조 바이든을 후원하는 큰 손들이 이제 블룸버그 쪽으로 옮길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었고요. 하지만 TV 토론을 이 시체말로 죽쓰는 바람에 그래서 좀 제대로 방어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네. 미국 언론들이 혹평을 하는 그런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 TV 토론에 대해서 언론들 반응이 어땠는지 저희가 외신 브리핑 코너에서 전해드렸는데 말 그대로 정말 제대로 얻어맞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전 시장이 어마어마한 재력가라는 이유 때문에 그전부터 워낙 공격을 받았어서 TV 토론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준비를 많이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근데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걸로 공격을 받나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포브스 추정 순자산이 640억 달러라는데요. 네. 우리 돈으로 약 76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 중에서는 8번째로 부자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경제 뉴스로 유명한 블룸버그 통신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제 자산 규모가 이 정도 이제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부자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에 비해서도 이게 몇 배가 많은 숫자인데 그리고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쓴 선거 비용만 거의 우리 돈으로 5천억 정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대단한 자산가인 거죠. 네. 참고로 이 금액은 버니 샌더스가 지금까지 쓴 돈의 한 10배 수준이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블룸버그는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된 건가요? 이게 참 신기한 대목인데 네. 블룸버그는 1942년에 중산층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대학 졸업 이후에 베트남전에 참전하려고 했는데 평발이라는 이유로 입대가 거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살로몬 브라더스라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는 이런 좀 능력을 보였는데 그런데 어디나 이제 나름대로 이제 회사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 내부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979년에는 컴퓨터 부서의 책임자로 이제 좌천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1981년에 이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몇 명의 이제 해고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한 명의 해고자로 여기에 포함이 돼서 퇴직금 1천만 달러를 받고 이제 해고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당히 절망을 했을 텐데 블룸버그는 이제 여기에 굴하지 않고 1천만 달러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의 내용이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치킨집 이런 건 아니고 네. 블룸버그 통신을 이때 창업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억만장자가 되는 계기가 이제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수성가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당시에 처음에 창업했을 때 블룸버그는 어떤 회사였나요? 이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을 통해서 24시간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였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제 증권사 내에서 사람이 수작업을 통해서 각종 지표를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쭉 했는데 네. 이걸 이제 전산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지금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서비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인터넷에 접속해서 주식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뭐가 대단하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당시 1980년대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갖춰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대단한 서비스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수단이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보급된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이 수단도 매우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전용 단말기를 또 자기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컴퓨터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이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은 충분히 이제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 구매 고객이 된 증권회사에 출장을 가서 이 단말기를 설치해주는 서비스를 또 마다하지 않는 이런 이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회사를 계속 키워갔다고 하는데요. 예. 이후에 블룸버그는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변모해서 로이터, 다우존스와 함께 3대 경제 뉴스 서비스로 꼽히는 이런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블룸버그 단말기라는 거는 지금도 이제 그 증권 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좀 가입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요새는 머신러닝을 도입한 새로운 분석 기법까지 도입을 해서 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블룸버그가 정계 진출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되나요? 뭐 정치적인 꿈을 이제 이때부터 좀 키워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네. 민주당원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여러모로 이제 정치에 관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2001년이 되면 이때 이제 뉴욕시장 선거에 공화당으로 출마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이제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9.11 테러로 여론이 요동치게 되면서 블룸버그가 당선이 되는 이변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이후에 2005년에 이제 뉴욕시장 재선을 이제 성공시켰고 2007년에는 공화당을 탈당해서 2009년에는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3선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뉴욕시장 재임기 동안에는 자신이 이제 워낙 이제 부자였기 때문에 연봉을 $1만 받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과정을 쭉 보니까 정치에 처음 관여하기 시작한 건 민주당원으로 시작을 한 건데 뉴욕시장 선거는 공화당으로 출마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또 뉴욕시장이 되고 당적을 굉장히 자주 바꿨네요. 그렇죠. 우리 정치로 따지면 이런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이다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여기서는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본인의 정치 성향이 이제 중도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당적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된다는 건데요. 일단 이 사람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른바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의 논리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이런 이른바 이제 신자유주의를 불리는 이런 경제 정책 색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공화당과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회 정책에 있어서는 낙태합법화라든지 어떤 총기 규제에 찬성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성향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인지 블룸버그는 2004년에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를 했는데 또 2012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재선을 또 지지한 바 있어서 이게 지금 정체성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특징 때문에 선거 때가 되면 자기의 어떤 선거 전략에 더 맞는 정당을 좀 취사 선택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러한 어떤 정치인의 특성이 뉴욕시라는 정치적인 공간의 특성에서도 좀 연유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이라는 것이죠. 그 뉴욕시가 어떤 정치적 공간으로 특정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렇죠. 뉴욕시라고 하면 일단 금융자본이 집약돼 있고 그리고 이에 따른 엘리트들이 또 모여 살고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네. 동시에 여기는 이제 빈부격차와 치안 불안 등의 어떤 전형적인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는 어떤 긴축이라든지 재정 절감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는 좀 주류적인 논리를 지지하는 이런 유권자들의 수가 많은데 그것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진보적인 감수성을 또 가지고 있는 이런 유권자들의 비중이 동시에 높은 곳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블룸버그 이전에도 좀 뉴욕 시장을 지냈던 이런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에드 카치 시장이라든지 네.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이런 사람들도 이런 초당적 지지를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민주, 공화, 양당 모두의 이제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고 네. 그런 정책적인 어떤 친화성을 또 발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뉴욕시가 늘 겪는 문제 중에 이제 재정과 치안 문제가 늘 있는데 역대 시장들의 핵심 정책이 또 이 대목에 맞춰지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한 이제 갈등들이 불거진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제 시장을 맡던 시절에 뉴욕시가 추진한 치안 대책 중에는 어떤 그 신체에 대해서 불신 검문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어떤 그 인종적인 차별하고 결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소수인종 차별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 제기가 당시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법원이 이제 뉴욕에 살고 있는 소수인종의 헌법적 권리를 이 정책이 침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중지가 됐는데요. 네. 이 사례가 바로 이제 소수인종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이런 논쟁적인 어떤 주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블룸버그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하면서 이게 또 새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어제 뭐 비극적인 이런 토론회 장소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논란에
상당히 블룸버그가 타격을 받는 이런 그렇죠. 모습들이 이어졌던 겁니다. 네. 블룸버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일단 블룸버그는 이 토론회 전에 이제 현지 시간 15일에 진행된 선거 유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공식 사과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다, 정말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정책은 전임 시장 줄리아니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정책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빨리 중단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사과를 한 거거든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꼭 자기 잘못은 아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좀 그게 사과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다 더해서 이 전임자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뭐 개인적인 어떤 변호사 역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에 블룸버그 시장은 이 정책을 100% 지지했고 내가 재임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불신 검문을 했다. 그래서 이런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선거전에서 다른 쟁점들도 지금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토론회에서 뭐 얘기가 나온 거는 뭐 여성 혐오 관련 문제가 제기가 네. 됐고 이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뭐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뭐 낙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든지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폭언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는데 합의 조건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했다면서 블룸버그 이제 전 시장이 이 내용은 밝히지 않아서 또 타격을 입었던 거고요. 그리고 샌더스나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고령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또 건강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샌더스가 지난번에 심장마비를 겪어서 심장에 이제 스텐트 시술을 받아서 지금 건강 문제로 또 상당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블룸버그도 마찬가지로 과거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또 샌더스 측이 제기를 하면서 또 건강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블룸버그가 어쨌든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지금 시작부터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블룸버그가 주장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지지 논리라는 거는 뉴욕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한 유능한 시장 출신이다. 이거하고 자수성가한 기업가다라는 거거든요. 네. 여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공약들을 쭉 발표하면서 진보적인 색채를 좀 가미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토론회에서 드러난 공격들 때문에 이런 주장을 지금 강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된 건데요. 뉴욕시장 경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불신 검문 문제 그리고 자수성가한 기업가다. 이거는 부도덕한 억만장자 프레임 그리고 진보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여성 및 성소수자 혐오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서 자신이 장점으로 꼽았던 논리가 오히려 자신에 대해 자기가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이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 1등인 샌더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샌더스 카드로는 트럼프를 이기지 못한다. 이 샌더스 필패론도 지금 이 블룸버그는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블룸버그가 본인이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이게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샌더스 필패론도 위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슈퍼 화요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의 힘으로 좀 우위를 회복하려고 할 건데 이게 먹힐 거냐 이게 앞으로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자본의 힘으로 계속해서 이 경선을 잘 끌고 갈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 내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거의 이제 샌더스로 마음을 굳혀가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반면 중도파 표심은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는 피터 부티지지를 지지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지만 경험 부족 문제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마이너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좀 중도 확장이 쉽지 않아서 본선 경쟁력에는 의문이 제기가 된다. 이런 평가가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남은 가능성은 블룸버그가 샌더스와 2강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바이든이 다시 치고 올라오거나 또는 중도파 표심이 이렇게 분열된 채로 샌더스가 후보가 되거나 이런 건데 어떤 경우든 중도파와 진보파가 하나의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을 묶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같은 사람들도 샌더스든 블룸버그든 민주당의 어떤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면서 유권자들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2016년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샌더스를 상당히 미워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상당히 큰 그러니까요. 거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재선 국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새로운 후보로 떠오르면서 뉴스에서 요즘 자주 언급되고 있는 블룸버그 전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